오늘은 재미있는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육군의 아미 타이거, 육군 호랑이인가요? 타이거는 제4세대 기술 혁신을 통한 지상군 혁신 계획입니다. 이 아미 타이거 국방혁신 4.0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2040년 이후에는 세계 최선진국의 육군 전투원의 모습이 구현된다고 합니다. 육군이 확 달라지겠네요. 확 달라지는 비전을 제시했고, 이것이 지금 육군 첨단화에 박차를 가하고, 지금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직도 그 150마일 최전선에서 손에 손잡고 그 선방어 개념에 하는 한국군의 모습을 생각하실 텐데요. 이제 대한민국 육군이 정말 그 최첨단 유무인 복합 무기 체계, 그 병사 한 명 한 명이 최종 달성하는 목표는 그 인공지능까지 그 겸비된 그 영화, 헐리우드 영화에 나온 아이언맨이 받는 그 정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확실하게 플랫폼으로서 그 병사 한 명 한 명이 그 작전 수행과 모든 인공지능과 정보를 총합하는 그런 유무인 복합 체계를 운영하는 전투 요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화에 나옴직한 아이언맨들이 모여서 전투 훈련을 합니다. 인공지능과 드론봇, 즉 드론과 로봇의 합성어죠. 드론봇. 이것이 병사들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육군 미래형 전투 체계를 구현할 시범 부대가 얼마 전 출발을 했어요. 육군 25사단이죠. 경기도 양주에 있는 육군 25사단에서 그야말로 워리어 플랫폼, 영어가 너무 많아서 이제 혼란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최첨단 유무인 복합 체계를 운영하는 그 전투 요원들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전투 시범단이 발족을 했고, 앞으로 2040년까지 한 약 14만 명을 양성하는 아주 대대적인 프로젝트의 발진, 시작이 좀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 자리에는 이제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들 뿐만 아니고 외국 무관단까지 초청을 해서 시범과 또 일부 무기체계, 아직은 조합형 전투 유무인 복합체계지만은 그 워리어 플랫폼, 전투 요원이 장착할 장비들을 착용하고 실제 드론을 운영하는 그런 시범까지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군에서는 이미 지상 전투 체계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FGCS라고 명명되어 있는데 Future Ground Combat System. 이게 차세대 지상군 무기 체계의 이제 공식 명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모델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징을 보면 기동화, 네트워크화, 지능화, 그리고 무인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동성이 혁신적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훈련할 때 보면 박격포 메고 소총 들고 군장 메고 터덕 걸어서 보병이 천리행군하면 무슨 훈장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밤새도록 걸어서 새벽에 진지점령하고 또 아침 군장 풀고 텐트 치고 굉장히 어려운 훈련들을 했는데, 이제 전투 장갑 차량에 탑승하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차륜형 장갑차는 우리나라 그 자동차 산업이 발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륜형 장갑차나 소형 전술 차량에 탑승해서 그 자체가 기동 플랫폼으로서 전 제대가 신속하게 작전 현장으로 투입되는 기동. 옛날에 그 보병들은 그 포병을 부러워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그 차량을 타고 움직이고. 포병은 2보 이상 승차. 그런데 보병은 전부 발로 걸어야 돼요. 전투화가 너덜너덜. 그래서 전투화가 너덜너덜하고 발이 붓고 터지고 하는 것을 마치 그 대단한 전투 현장에 물론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그 전투력하고 그 과연 맞는 거냐. 저는 과거에 보병 지휘관을 했습니다. 보병부대. 저는 공군 출신이라고 참. 그런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어요. 알보병부대, 사랑부대에서 한 번 나가면은 전투화가 너덜너덜 한 거를 휴식할 때 철사로 그걸 꼬매고 앉아있고,
정말 가슴 아픈 그 장면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걸로 싸우는 거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구현이 된다는 거예요. 모두 다 보병 전투 장갑 차량 탑승 그냥 고속으로 60km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기동성이 완전히 보장되는 거네요. 기동만 하고 빨리 가기만 하고 내가 뭘 해야 되지? 그 모르면 안 되잖아. 그렇죠. 네트워크화. 이 전투원과 드론봇 전투 체계가 동시에 연결이 돼서 모두 다 전장 상황, 전투원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귀에, 눈에 모두 다 이게 제공이 동시에 되는 겁니다. 공군에서 조종사들이 그 바이자라고 이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게 NVG도 있어요. 뭐 속칭으로 안보이지라고 할 정도로 나이트 비전 가글이라고 하는. 근데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무거운데 사실은 이제 이런 그 네트워크화된 정보가 계속 그 입력이 되려면 일정 부분의 이제 무게는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워리어 플랫폼이 단순히 일개 개인이 아니고 각각의 그 전사들이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높은 사단장, 군단장이 보고 있는 정보를 일개 전투원이 최전선에서 동시에 향유하고 있다. 그러니 상하가 모두 다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서 어긋남이 없이 통신에 소통에 어긋남이 없이 전투에 집중할 수가 있다. 근데 저는 좀 약간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그 네트워크가 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주파수거든요. 주파수 대역이 이 군작전 주파수 대역으로서 네트워크화된 작전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려면 체계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각각의 역할이 분담이 되는 고도의 이제 네트워크화는 좋은 것 같지만은 암호나 주파수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히 그 취약한 부분도 있어요. 방향은 유무인 복합체계에 의한 네트워크화가 강하게 추진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투체계 모든 전투체계가 초연결 슈퍼그리드 형태로 연결이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그 네트워크화는 굉장히 중요한데 육군 그 지상에서 작전하는 분은 공중에서 작전하는 거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뭐 오폭도 많고 거기가 아니고 여기야 뭐 하면서 이른바 캐스 근접 항공지역 작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달성하려는 작전 묘포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모든 것들이 융복합돼서 그 작전 목표 달성에 아주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네트워크 특성이 되겠죠. 네트워크화의 중요성. 예, 그게 구현된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지능화입니다. 그렇죠. AI의 도입. AI의 도입은 이제 AI 같이 이제 학습 효과가 있는 그걸 달성하려면 빅데이터가 구성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25사단에서 전투여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일종의 그 우리 한국적 작전 환경과 그 우리 군의 구조 전술 작전의 작전 개념하고 맞느냐를 따져보는 빅데이터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AI가 추진돼야 된다. AI의 도움을 받는 의사결정 체계, 초지능 의사결정 체계가 전투원의 상황 판단 그리고 지휘관의 작전 결심 여기에 긴밀하게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아주 정교한 게임을 하듯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요즘 되겠습니다. 병사들은 적응력이 뛰어날 것 같아요. 이 온라인상의 그 다양한 그 이와 같은 것들이 게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군에도 미 육군 작전용으로 투입되는 병사들에 대한 교육을 이 온라인 그 게임을 통해서 전투 역량을 향상시키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유무인 복합. 전혀 전투원이 없는 전장은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일부 무인화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백두산, 저 앞에 보이는 건물 3층에 폭격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냥 무인 드론이 쫙 가서 자살 특공대로 폭격을 하는 겁니다. 전투요원은 한 명이지만은 뒤에서 수행해서 따라다니는 드론이 여러 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와 같은 현상이 지난번에 그 김종대 군사 전문가가 얘기했듯이 우버 택시 같은 그런 게 뭐 자동차를 배달하는 게 아니고 폭탄을 배달했다 그래서 좀 아주 흥미로웠는데요. 이런 그 자살 폭탄부터 감시 정찰 그 지형 정찰에 이르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야에까지 이런 무인화가 가능하다. 예, 이런 체계가 자 목표는 저 일개대대 하고서 폭탄을 배달하는 우보앱이 작동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25년도 불과 이제 2년 남짓 남았는데 25년까지 개별 조합형 신형 전투 장비를 개인들한테 보급하는 수준까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모든 병사가 육군의 모든 병사가 아이언맨 형태로 돼 있는 거예요. 전투복뿐만 아니고 그 추가적인 그 일체형 개인 전투 체계가 도입될 때까지 그 표준화가 이루어지면서 추가적으로 장착만 하면 그런 것들이 통합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거죠. 여기 허리에는 폴리머 탄창 딱 차고 청력보 헤드셋 차고 피해와 식별 적외선 장치 쓰고 그리고 고성능 확대경이 달린 조준경을 사용을 하고 표적 지시기까지 모든 게 네트워크로 연결된 장비가 지급이 되고 본인들이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군사훈련이나 이른바 얼차려 문화도 많이 바뀌겠네요. 글쎄, 그게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못 뽑게 하면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또 만들기도 하고 해소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추진하면 일체형 전투 복합 지휘 체계까지 통합이 이루어지고 전국적으로는 최첨단의 국방 전투 장비를 갖춘 선도 국가로 진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기본 사상에는 전투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전투 요원의 생존 확률을 높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존중하는 군대 문화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육군이 지향하는 이제 아미 타이거는 첨단 과학 기술로 혁신하는 미래 육군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한 단계 확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축 처진 장총 들고 밤새도록 걸어서 진지점령하고 이런 시대는 역사에 이미 흘러갔고 이제 닥치는 우리의 군의 미래는 정말 역동적이고 기민하고 밝은 그런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른바 MJ 세대라고 하는 신세대 장병들이 체격도 좋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세히 이제 저도 이게 자료 화면을 프린트해 왔는데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전투 장비가 13종이나 돼요. 조준경, 확대경, 표적 지식이 전투 피복도 10종이나 되고 네. 전투 장구가 많기 때문에 이 체력도 좋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PR을 식별하는 적외선 장치가 있고 고성능 확대경, 조준경, 표적 지식이 소음 소염기 등 이 말단 전투 요원도 이런 소총이나 기본 장비 이외에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청력 보호 세트라든가 또 그걸 통해서 통화가 가능한 그런 장치가 보급이 되겁니다. 예, 선진 육군 아미 타이거 기대됩니다. 전략적 목표는 미사일과 공군 이렇게 타격하겠지만 그래도 육군이 들어가서 정리하고 태극기 꽂아야 승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우리 육군의 밝은 및 첨단 과학화된 과학 기술군으로서의 위상 정립이 기대가 됩니다. 입대를 앞두고 있는 예비 전투원 여러분 기대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들은 너무 온라인 게임 많이 한다고 좀 통제만 하시지 마시고 거기에서 창의적인 발상, 창의적인 혁신이 또 나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시대 흐름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육군 아미 타이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